네, 전희님. 길냥이 입양 계획이 있는데요. 10월 이사 예정이라서 이사간 후에 데려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아이는 4개월 정도 됐고 아이들이 귀여워서 주변에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많이 타서 사람에 대한 경계가 별로 없어요. 저희 동네는 양이들한테 친절한 편이지만 한 동네 떨어진 곳에서만 해도 새끼 고양이한테 해코지하는 인간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준비가 되고 나서 데려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데려오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입양하시려는 고양이가 4개월 정도 됐고 데려오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준비만 된다면 빠르게 적응 교육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16주죠. 16주 정도 됐기 때문에 한창 사회화식이 지나서 양춘기 시절을 보낼 때고 그 다음에 이때 많은 좀 교육 6개월 전에 많은 교육을 한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캣타워, 그 다음에 스크래처, 그 다음에 뭐 화장실, 물그릇, 밥그릇 이 정도 뭐 준비가 돼 있다면 데리고 왔다고요? 네, 데리고. 적응을 힘들어하고 계신다. 적응을 힘들어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적응을 힘들어하고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는 것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울 수가 있거든요. 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환경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저는 좀 신경안정제를 단기적으로 먹는 거는 추천해 드리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추천해 드리고, 왜냐면 갑작스럽게 밖에서 생활하다가 영역 공간이 좁아져서 조금 울 수가 있어요. 최대한 조금 놀이 같은 거라던가 먹이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이래야 돼서요. 잠깐만요. 아이고. 적응 기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아니지.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하고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는데 자꾸 가서 대응을 한다면은 더 우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는 게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환경적으로 많이 꾸며주시고요. 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헤일로님, 안녕하세요. 임신한 고양이 보호해서 5월에 2마리 출산해서 정이 들어서 어디에도 못 보내고 집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 고양이가 추정 나이가 어리고 임신한 마리수가 적었던 걸로 보아서 초산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육묘를 잘 해내어 주어서 항상 대견합니다. 다만 요새 들어 엄마 고양이가 아기들에게 하악질하는 횟수가 늘었고요. 다른 공간에 지내게 하기에는 서로가 보고 싶어하고 문을 긁고 엄마 아기를 찾는 울음소리 같이 있으면 엄마 고양이 스트레스가 가는 것 같아요. 현재는 8시간 정도는 엄마 고양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스트레스 완화 방법에 제가 해줄 수 있는 행동 혹은 타겟책이 있을까요? 엄마 고양이가 지금 하악질을 한다라는 거는 더 이상 육아를 너희들에게 할 수 없다. 3개월 됐기 때문에 4개월 됐죠. 16주 됐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이빨이 다 자랐고 사회적인 놀이를 할 때예요. 제 생각에는 걔네들이 사회적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 고양이들끼리 2마리끼리 놀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좀 쉴 수 있는,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분리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보내게 해준다라는 거 좋고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자율급식보다는 제한급식 통해서 고양이들이 뭐 푸드트리나 먹이 장난감 통해서 밥을 먹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일단 도움이 되고, 스케줄을 짠다, 그다음에 먹이 장난감 통해서 급식을 한다, 그러면서 보호자님이 한 마리씩 상호 놀이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보통 2번 이상, 3번, 4번 정도의 에너지를 해소하게 해서 엄마를 귀찮게 안 하게 한다 라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젠공이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6월에 소방관이 구조한 고양이 2마리를 입양했어요. 한 마리는 소방관께서 2주 정도 임보하셨다가 입양했고, 다른 한 마리는 구조 후에 바로 입양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입양한 아이예요.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고 낌새라도 느끼면 숨어버려요. 같이 지내면서 조금씩 괜찮아졌어요. 사람이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아하고 자고 있으면 옆에 누워서 같이 자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금요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세탁물을 정리하는 사이 그 아이가 다용도실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시골의 전원주택이에요. 바로 나가보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토요일에 밖에서 울음소리가 나와서 나가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가 내는 소리였어요. 물과 사료를 두고 조심스레 다가가서 저를 보며 울지만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수시로 밖에서 울음소리가 나서 나가서 데려오려고 하면 도망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이미 3개월 전에
외부에서 생활하던 생활이 패턴이 이미 정착이 돼서 영역이 바뀐다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포성으로 인한 약간 소심한 행동, 그러니까 소리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숨어버려서 자신의 몸을 숨겨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근데 좋았던 거는 보호자님에 대한 순화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람이 쓰다듬어주면 좋아한다. 그 다음에 자고 있으면 옆에 누워 잔다라는 거는 신뢰감이 일정 이상 생겼고 내가 이 공간에서 보호자와 나는 믿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을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지금 다시 이게 스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는 일단 어떻게 보면 포획 아닌 포획을 해야겠죠. 포획이라는 거는 유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인하는 거는 그 포획 툴로 유인을 해서 고양이가 거기에 넣어서 데려오는 방법이고, 유도를 하는 거는 집 안으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식이나 습식을 줄 때 거리를 조금씩 좁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보통 1.8m 정도가 안전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시골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탈출하지 않게끔 방묘창이나 방묘문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